호수공은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구 B14 A리넷들이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입주권이 중요한지 내용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울산 남구 B14 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거의 100 몇십 개, 그러니까 조합원이 한 280여 명 되죠. 일반 분양이 1200여 세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직접 입주하시려고 하시는 분 외에 입주권을 매도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물건을 거의 다 갖고 있다시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입주권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도 많이 제작했었고, 유튜브나 부동산 카페, 그리고 제 개인적인 카페, 또 오픈 채팅방 등등을 통해서 열심히 알렸는데요. 그렇게 호응을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눈앞에 임박해야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 하는 설명에 대해서 조금 피상적으로 듣는다 할까, 심각하게 안 듣는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책임도 있겠죠.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랄까요. 그런 데는 아마 기획부동산이나 또 입주시장 등을 보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부동산들에서 많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입지는 예전에는 좀 외곽이라는 그런 선입견도 좀 있었고요. 여천동에서 울쪽은 온산업에 걸치는 대규모 공단이 있다 보니까 공기 질의 문제를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예전 이야기고, 지금 국가에서 환경오염 이런 건 단속을 워낙 하니까, 그러고 또 과태료가 엄청납니다. 환경오염 이런 건 한번 적발되면 회사의 존폐가 걸릴 정도로 대단한 과태료 내지 벌금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대기질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쪽도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호수공원 A리넷들 등등 일대가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호수공원이 잘 정비가 돼서 산책 내지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고요. 교통적인 측면은 바로 여기 계엄포역이 있어서 전철로 부산까지 갈 수 있죠. 거리는 한 2km 정도 내외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쪽에서 이 길을 타면 바로 울산대교로 해서 동구로 접근할 수 있죠. 하강역으로 가면 지금 KTX가 취역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 접근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트램 2호선이 야암 사거리를 거쳐서 세트상거리 바로 앞에까지 오죠. 버스나 일반 대중교통 환경도 여기서 거의 직선으로 가면 공업탑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공업탑에서는 사통 팔달 어디든지 다 연결이 돼 있죠. 가만히 뜯어보면 직장 가깝고 바로 앞에 힐링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쇼핑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옆에 번개시장, 야암시장, 수암시장 등이 분포하고 있고요. 얼마 안 가면 또 롯데마트가 또 위치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쇼핑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고 접근하기가 좋죠. 외곽이라는 느낌은 좀 진한 느낌이고요. 이제는 완전히 중심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아마 공공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공단이니까 팽창할 데가 없죠. 결국은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팽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9년 6월 28일 났으니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당초에는 13개동 1529세대였는데 8세대가 줄었습니다. 타입은 5구 타입부터 102 타입까지 7개 타입이 있고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21년도에
1월 달에 해놨습니다. 지금은 보상, 철거 뭐 이런 건 다 끝났고요. 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6월 7일 날 하죠. 그리고 일반 분양은 26년 7월경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분양 공고가 나지는 않았고요. 보통 일반 분양들은 임박해서 분양 공고가 나죠. 그럼 분양 공고를 보시고 한국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입주는 29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에 따른 MGM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됐습니다. 일반 분양이 시작되면 공인중개사에 제공되는 부동산 수수료거든요. 근데 분양사무실로 직접 가서 분양을 받는다고 특별히 다른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사전에 관심 고객 등록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분양사무실에서 분양할 때 분양가를 깎아준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히 현금을 더 지급한다든지 이런 건 없죠. 혹시 있으면 상품권 한 10만원 내외 정도? 그 정도 주는 게 혜택의 전부죠. 그러니까 저에게 사전 등록을 해주시고 분양사무실로 가셔서 정확한 타입이나 이런 걸 모형주택을 보고 또 설명을 잘 듣고 선택을 하셨다가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시면 MGM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분양 현장에서 정확한 MGM을 집행해 왔으므로 믿고 맡겨주셔도 되고요. 또 제가 바로 라크뷰 104동 맞은편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집도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이고 집 팔아서 야반도주 할 일은 없거든요.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희망하시는 타입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잘 명단을 관리했다가 MGM이 시행되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계약까지 가시면 반드시 MGM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MGM 등록을 하시면 인터넷이나 분양사무실에 관심 고객을 등록하신다든지 다른 부동산이나 길거리, 마트 같은 데서 홍보 직원들에게 함부로 인적사항을 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성명 같은 인적사항 대조시 중복으로 나오면 제가 MGM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에게 또 MGM을 드릴 수도 없거든요. 이 점은 각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시대죠. 저에게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안을 철저히 해서 쿠팡 같은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단군 이래로 최고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죠. 날만 새면 올라가니까 웬만히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요즘 거의 하루에 1,000만 원씩 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 각종 상법 같은 것도 개정하고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식으로 자꾸 부추겨 가지고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려 놨는데요. 이게 또 심지어 증권사들 지금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 장밋빛 전망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이 주가 예측에서 완전히 잘못된 예측을 하는 바람에 주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소외감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한 70%는 주식을 안 한다고 하니까 소외감 느끼는 사람이 저만은 아니겠죠. 근데 주식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든지 영원히 올라가면 괜찮긴 한데 올라가면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어디까지가 끝인지 이제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처음부터 몰랐죠. 그리고 아마 영원히 모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언젠가 분명히 내려오긴 내려올 건데 그 시점을 모르겠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주식 격언이 있거든요. 소외감 느끼다가 끝에 잘못 따라 들어가서 곡소리가 나게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여담이었습니다.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뭐 울산에서는 잘 알려진 업체고 사업을 많이 했죠. IS동서의 에이리넷들입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이 아니고 재개발정비조합이라는 게 지금까지 어쨌든 잘 흘러왔고 결국 일반 분양까지 가게 되는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들이 지역주택조합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또 저보고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가다가 부도나는 확률이 참 많죠. 그것 때문에 정비사업조합까지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뭐 주변에서는 옛날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B, 12, 13, 뭐 22 등등 주변에 정비사업구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제대로 되지 못했고 조합까지 가지도 못했죠. 시에서 구역을 이미 다 해제를 했습니다. 일대에서는 유일하게 정비사업조합으로 일반 분양까지 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고요. 또 호수공원이 근접하고 있어서 운동이나 뭐 여가생활 하시기 너무 좋죠. 예전에는 홈플러스가 큰 장점이었는데 장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폐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롯데마트가 가깝고 또 조금 나가면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이마트도 있고 번개시장, 야암시장, 수암시장 등 뭐 전통시장도 많이 있어서 쇼핑 환경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운포역을 통해서 전철도 탈 수 있고요. 또 태화강역에 KTX가 취역을 했고 도시철도 2호선이 세트 상거리까지 확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종착역이 되는 거죠. 종착역 역세권 아파트로서 앞으로 많은 집값 상승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에 대규모 공단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말개나 하는 대기업은 거의 다 입주해 있죠. 실수요도 많이 붙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공단이 공해를 유발한다 이런 뭐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부에서 환경 분야 이쪽은 워낙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오염물질을 내보낼 생각은 감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염물질을 잘못 배출하다 적발되면 그 과태료나 벌금이 어마무시하죠. 거의 회사의 존망이 달릴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공기 질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물론 뭐 공기가 나쁘다 이런 건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거의 느끼지 못하고요. 근거리에 또 서남초등학교가 있고 또 1.5km 내외의 초중고가 다 포진하고 있어서 학군은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손님이 한 분 오셔서 보여주신 자료인데 조합원 동호 추천 방식이 조금 바뀌었네요. 당초에는 10층 이상을 준다고 했었는데 10층 미만이면은 그냥 지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근데 이제 12층 이하는 지정을 바로 할 수 있고 일반 추첨에 의할 경우에는 13층 이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102A의 경우에는 101동에만 위치하니까 위치도 좋고 좀 희소 가치가 있어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고 지정할 수 있는 건 10층 이하고 추첨을 원할 경우에는 11층 이상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상당히 좀 더 유리해졌네요. 최근에 인근지역 분양아파트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영로 하늘채 라커뷰의 경우에 뭐 확장비 등 감안하면 거의 평당 한 2,200만원 정도가 치이고요. 힐스테이트 서남호수공원이 한 2,800만원 정도 치이죠. B14의 경우에 입지 여건은 낙커뷰와 완전히 붙어 있으니까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분양 시기도 이미 2년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년 전 가격과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분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얼마에 분양을 할지 모르겠지만 공고가 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애들이 또 상당히
저가에 분양해서 완판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높게 책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비슷한 가격에서 만일에 분양이 된다면 분양률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4, 5년 전 아파트 분양가들을 생각해 보면 주변에 사거리라든지 뭐 이런데 코롱, 하늘채, 포스코, 더샵 이런 게 뭐 한 1600에서 1800 정도 이렇게 분양됐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바로 주변에서 뭐 이런 엄청난 분양가들이 눈앞에 바로 펼쳐지고 있으니까 입주권을 구입하신 분들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거의 2분의 1 가격의 조합은 입주권을 조합해서 제시했는데요. 뭐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거의 일반 분양가의 3분의 2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입주권을 구입하신 분들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수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수공원 부동산 카페나 호수공원 부동산 TV 동영상들에 보시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많이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요. 이게 호수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분양을 마친 번영로 하늘채 라커뷰고요. 제 사무실은 여기 있습니다. 번영로 하늘채 라커뷰에서는 104동이 제일 로얄동이거든요. 바로 로얄동 바로 앞에 있죠. 근데 이게 101동인데요. 전부 39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A타입, 요게 B타입, 요게 A타입인데요. B타입은 무조건 호수뷰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저층은 안 나오겠죠. 이게 상가인데 상가 높이보다 낮은 층들은 호수뷰가 나오기 힘들 거고요. 상가보다 높은 층들은 호수뷰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근데 고롱하늘 제가 이쪽 땅 부지를 매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이쪽은 공원을 배치하니까 고층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호수뷰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A타입을 동남향을 만일에 받으면 이거는 호수뷰가 어렵겠죠. 근데 A타입도 3개가 있으니까 1호 라인만 제외하면 3호, 4호 라인은 또 호수뷰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3평, 30평 이런 게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102동이죠. 2동도 호수뷰가 충분히 나오겠죠. 3동, 4동도 다 호수뷰가 나옵니다. 근데 1호 라인들은 안 나오겠죠. 동남향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파트가 1호 라인들은 대부분 25평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25평들은 호수뷰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또 뭐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쪽이 철길이죠. 이쪽은 공단이고 바로 철길 제일 가까운 쪽으로 작은 평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이제 33평이 차지하는데요. 33평은 각 동별로 거의 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요. 뒤에 13동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임대 아파트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하면 모델하우스에서 모형 주택을 보고 또 분양 사무실 직원들에게 설명을 정확히 들어서 호수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청약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이런 동들은 여기 라커뷰에 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거의 뭐 한 29, 30층까지 되거든요. 호수뷰가 동간으로 좀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이쪽들도 마찬가지죠. 방향은 이쪽으로 보고 있지만 라커뷰에 가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구입하셔야 할 것 같네요. 조감도에서만 봤는데요. 평면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39평 전부 큰 평수만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 30평대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은 33평형이 거의 뭐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이쪽에 25평이 있고 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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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평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25평들은 이쪽으로 보고 있죠. 동남향. 주로 다 25평이 동남향입니다. 그리고 33평형은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남서향이죠. 남서향이니까 어떻게 시야만 확보가 되면 호수뷰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차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제가 거의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이쪽 지역에 계속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으니까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호수공 부동산 TV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입주권을 구입하기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구입하셔도 되는데요. 이미 일반 분양이 임박했기 때문에 조합원 분들도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만 한다면 뭐 어쨌든 일반 분양가보다는 싸게 구입하실 거고요.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거고요. 그 다음 이주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죠. 또 각종 조합원 혜택들, 그리고 또 입주권은 전매 제한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변 아파트 분양 공고문, 그리고 B14 조합에서 발간한 책자 등을 참고해서 제가 작성을 했고요. 제가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일부 맞지 않는 설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뭐 각종 정보라는 게 다 마찬가지지만 정보가 뭐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심지어 돈을 받고 유료로 제공하는 정보들도 틀린 경우도 많죠. 반드시 검증 작업을 거쳐서 조합에 문의를 하신다든지 정확한 판단 하에 움직이시길 권고드리고요. 이 영상이 수익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투자는 개인 책임 하에 하셔야죠. 입주권 전매 절차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수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해서 적당한 매물을 특정을 하시고요. 다음 매물을 특정을 하셨으면 국민은행에서 이주비 대출 승계 자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덜럼 입주권 사놨는데 이주비 대출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해지겠죠.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하시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고 취득세 납부 이런 건 뭐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에 맡겨서 하시는 게 좋죠.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제가 하고요.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건 법률사무소에서 맡겨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은 셀프 등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뭐 사소한 실수 이런 걸로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보다 훨씬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사람이 또 돈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법률사무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물론 뭐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수입까지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 다음은 조합은 명의 변경 신고를 하시고요. 허그에 이주비 대출 승계를 받고 최종적으로 국민은행에서 이주비 대출 승계를 받으면 모든 입주권 매매 절차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일반 거래와 달라서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단계별로 전부 뭐 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하는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